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멋지게 반등을 했습니다. 2600선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도대체 이제 시장이 왜 큰 조정을 안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화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엔캐리 트레이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이 엔화가 지금 일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고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25%인데 역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 마이너스 0.1%짜리 대출을 받아서 5.25%짜리 국가에 투자를 한다. 채권 투자를 하든 자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결국 평균 자산 수익률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5.25% 금리가 적절하다라고 하면 미국은 5.25%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 5.25%에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0.1%고. 예, 그래서 이 자금을 빌려서 이 엔화를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언제 성행을 했냐면 1997년에 96년 이때 성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엔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였고, 그래서 이거를 빌려가지고 전 세계 자산에 투자를 했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우리 IMF 구제금융 받기 전의 시기. 근데 주식은 내리지 않았나요? 이때는 뭘 잘못했냐면 무역 적자를 방치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국민소득 1만 달러라는 자기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적정 환율이 1,100원 정도 되는데 달러당 이걸 800원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외환 보유고는 요 환율 방어에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 금융 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당시에 이제 외국인한테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비중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800원이니까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800원이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또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단기로 빌려준 자금 상환이 집중되고 이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당시에 보면 이 이후에 일본이 제로 금리를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더가 성행을 하고 그게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엔화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 뭐 그림만 보더라도 요 상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나 코로나나 글로벌리스트들한테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 전 세계 교류를 막는 이런 부분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도 보시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2003년에 부진했고 2004년에도 탐탁치 않았고 뭐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결국은 엔화 유동성으로 그런 큰 장이 섰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일본에서 0.1%에 빌려서 한국의 채권에 투자한다. 그냥 3% 앉아서 먹는 겁니다. 환율? 원화가 더 약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안 되고, 그래서 엔화 유동성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제조업 같은 거는 이제 한국을 능가한 지 오래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한국이 앞서 있는 분야가 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신뢰감을 장기간 쌓아야 되는 분야에서는 요 중국 자금이 또 한국으로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자금, 위안화 자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 1990년대 말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중국도 5위안에서 8위안으로 한 방에 절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환율 전쟁이었고, 그게 이제 유동성으로 이어진 결과물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더한 유동성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뭐 크게 오를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계속 2,600선 부근에서 공방을 펼치다가 내년에 조금 큰 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지금 항상 그렇지만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른 게 이 주식은 위기다 그러면 진짜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은 위기다 그러면 대책이 꼭 나와가지고 위기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고 조금 더 이런 게 지나면 투자 심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미 서울하고 경기 남부 이런 지역들은 이미 반등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면 또 규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규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남 여기는 뭐 허가로 거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예,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못 가니까 경기 남부로 가든 아니면 서울 북부로 가든 이렇게 가고 여기도 또 규제가 떨어지면 이제 지방 광역시로 자금이 가고 여기도 이제 규제가 되면 이제 나머지 중견 도시로 가는 예, 이런 구조가 되는데 지방 쪽에는 이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가 끊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고리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극장 가서 남들이 앉았고 남들이 음식 먹다가 흘렸고 이런 그리고 껌껌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환경에서 영화를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집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집에서 보는 게. 그래서 몰락은 예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CJ CGV 대응 전략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당장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최선의 대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NK 히터 예, 이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호칭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호칭이 조금 불편해서 예, 그냥 편하게 그냥 재미있는 그런 호칭으로 뭐 대장님 이런 건 또 뭔가 좀 재미가 있고 부담도 없고 이런 거니까. 자, 그러면 CJCGV 살펴보고 오늘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다뤄보고 하겠습니다. 네, CJCGV부터 살펴보면 예,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요 공식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자, 유상증자를 그냥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증자 가격보다는 훨씬 주가가 올라야 된다. 그러면 증자를 발표할 때 주가가 내리고 확정가액이 그러니까 유상증자 확정가액이 결정이 되면 그때보다는 올라가지고 청약일에는 적어도 이거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유상증자 확정가액. 자, 그러면 이제 유정을 받는 거는 맞습니다. 무조건 높으니까. 그러면 유정을 받으시는데 예, 이게 정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주 갖고 있다. 근데 유상증자를 1,000주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팔고 요거를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판 돈으로 권리락 얻어맞고 판 돈으로 증자를 받는 게 정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증자를 500주 한다. 500주 팔고 500주 받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업종이다 라고 봤을 때 유상증자 받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증자 확정 가액보다는 내가 보유한 주식의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걸 팔고 확정가액에 다시 받아서 그 차익만큼을 실현한다. 요게 이제 대응의 정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유증 후에 본전까지 버틴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 인수권이 있다면 그거를 팔고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하시고 요 매도에서 얻은 차익만큼 내가 보유한 주식을 손절을 합니다. 퉁친다. 이런 개념으로. 그럼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히 손실이 줄어드니까 괜찮고 이렇게 만든 신주 인수권 매도하고 일부 퉁친 걸로 다시 주가가 떨어져서 하향 안정화되면 그때는 물을 타도 됩니다. 예, 유상증자 가액 이하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물 타가지고 다시 회복할 때 조금 팔고 다른 계좌로 그만큼 또 퉁을 치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 이만큼 또 퉁쳐서 손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버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든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나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청약일까지는 확정 발행 가액보다는 분명히 높을 것이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정리하고 확정 가액에 유상증자를 받고 아니면 신주이선권을 팔아서 퉁치고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진 현금을 다시 나중에 주가가 부진하면 사서 다시 퉁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면 그만큼 또 손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없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JNK 히터 이게 어떤가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양호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자산가치, 실적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지는 않지만 엔터가 이제 이거 보니까 제조업이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고 수소 관련된 산업이니까 수소 관련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받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냥 가치 대비해서는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급반등하고 나서 계속 횡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됐다라는 건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응축이 됐는지 보면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 거래가 있었고 그 전에 매집의 거래가 있었는데 요거는 여기서 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매집의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동향이었는지를 살펴봤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쭉쭉쭉쭉 매집한 흔적이 있습니다. 상승 거래만 있고 하락의 거래가 없습니다. 요 당시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한 6,500원 정도. 그리고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바닥에서 또 거래량이 실립니다. 계속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처음 터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저거는 뭐 단기간에 잡은 거 털었다는 정도인 것 같고 다시 조금씩 사고 요때는 조금 턴 것 같습니다. 최근 네, 단기간에 잡았던 거 털었던 것 같고 그 실탄으로 다시 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 2-3년에 걸쳐서 매집이 많이 됐다라는 상태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도 17%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도 취약하고 매집도 어느 정도 됐다. 약간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지만 작업을 하냐 마냐의 측면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쌀 때 많이 밀렸을 때 한번 잡아보는 정도의 접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영신금속을 다루기 앞서서 자, 원익 QNC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우리가 이제 3만 원 이하에서 꾸준히 편입을 했고 아마 제가 올려드리는 그 단가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이걸 그대로 이행했을 때 단가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하라고 기준을 잡아두기 때문에 그래서 3만 원 이하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를 보면 그 사이에 이제 천천히 매집을 했다고 가정하면 20% 이상 수익일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걸로 공치사하고 싶지는 않고 뭐 제가 안 사면 머리에 총 구멍을 내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는데 조금만 뭐 도움이 됐다고만 해도 만족스러우니까 그런 공치사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원익 QNC라는 종목이 이제 그때 추천을 했던 이유와 그 추천한 이유가 지금 살아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 상승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따라 붙어서 그런 거고 고르는 종목마다 아주 멋지게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151억의 영업이익 올해는 그 이상일 것이고 근데 작년 말에 보면 살짝 한풀 꺾인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매출 증가세도 5, 6, 7, 8로 오지만
올해는 예상치니까 이것만 보면 이거보다 예상치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추천을 했던 어떤 이유는 크게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입을 종료한 것은 그 단기간에 이제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그 고생을 보상할 만한 강력한 시세를 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그냥 주가가 올라 있어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유지가 되고 있는, 한마디로 박스권의 상향 조정이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 최대주 지분율도 높고 주가에 그닥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 최근의 상승은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 사고 나면 이제 시세 분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면.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율 대응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대응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YM. 자, YM을 이제 다시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한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말씀드린 기준 이제 3,000원입니다. 자, 3,000원 이하에서는 이 회사가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영업이익도 나고, 그리고 지방에 있어가지고 자산 가치가 의미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수도권에 있고. 그래서 지금 장부상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3,000원 이하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상향 조정될 만한, 그래서 한 3,500원 이하는 괜찮다, 이렇게 상향 조정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별달리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2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2년 전에 보면 2021년입니다. 2021년에 보면 요 로터 샤프트를, 예, 시제품을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로터 샤프트가 뭐냐면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예, 중심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부러지면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강력하고 오래된 어떤 노하우가 스며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물론 이제 만드는 업체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방식이, 예, 대형 냉간 다단 포머 단조 공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전기로 해서 뭘 녹여가지고 다시 제품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덩어리 인곳을, 예,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다다다닥 압력을 넣어서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처럼 전기 요금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녹여서 제작하는 건 아니면 때려서 제작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고, 이 정밀도가 전기차의 핵심입니다.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 기존 설비로 이걸 영신금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YM에서 생산을 했겠느냐? 그 도대체 전기차 전용으로 증설을 하는데 공장을 뭘 만들려고, 원래 기존에 있는 걸로 다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요거겠구나. 물론, 예, 물론 이제 뭐 아주 순수한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 예, 근데 뭐 요 방식으로 했을 때 54년간 누적된 이런, 예, 노하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창 솔루션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그걸 어쨌든 몇 년간에 걸쳐서 시제품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고, 그게 결국 매출로 이어졌고 훨씬 더 좋은 이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듯이 2년 전에 이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증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월가에 대한 부분은, 예, 월가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시제품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뭐 저기 최저가 설계, 주요 핵심 기술 확보, 예, 그리고 이 공장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거, 예, 냉간 다단 펌어 기술과 정밀 가공 융합된, 그럼 뭘 생산할지 이제 어 예,
예, 대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얘기가 제 추론이지만 그렇고 그게 이제 최근에 왜 주가가 상승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하는 거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할 때 445만 주가 터지고 그 다음 날도 75, 그 다음 날도 37, 27, 또 150만 주, 45만 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800만 주고 그 뒤로 자잘하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난 것까지 합치면 이 가격이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 가격 이상에서 뭔가 누적된 걸 보면 거의 1000만 주입니다. 1000만 주 거래가 됐다니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 거래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되는 거래가 떨어졌다. 그러면 산 사람이 있지만 판 사람이 없다. 누군가 샀으면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들어가기엔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게 이 가격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판매량 최고 경신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2천만 대까지 가게 될 것인데 테슬라랑 거래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봉에서도 흐름이 깨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름답게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이 추세에 걸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방 나오지 않을까 주봉에서도. 과거에도 보면 이게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보면 이거를 빼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 급등했네?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올랐네, 거래량 붙었네 이렇게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부분도 상승 초입에서 있는 눌림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킬 자리도 잘 지키고 있고 추세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세기형으로 하나, 둘, 셋 더 큰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가치 이하로 사야 되는데 뭐 신호도 있고 가치 이하로 사고 신고가까지 얼마 전에 가서 떨어졌다 뭐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비싸게 사서 만약에 뭔가 우연의 연속으로 누가 산 게 아니라 그냥 주고받은 거래량이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3,000원 이하보다는 한 단계 높여도 되지 않을까 3,500원 이하로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야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힘이 실리는 거라서 뭐 아주 그냥 미미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지금 현대차,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그 이하에 있는 이제 협력사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영업이익 5% 이상을 안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협력사들이 커 나가려면 매출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첫 번째 매출을 보면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용합니다. 여기 보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48에서 408억 약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갔을 때는 매출이 더 늘지 않을까. 이 추이로 갔을 때 한 1,800억에서 2,000억. 공장 이 공장이 조기 가동되고 해외 매출이 회복이 된다면 매출이 1,800억에서 2,000억이면 현대차가 5%로 억제를 하더라도 90억에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설명드렸듯이 이 순자산의 규모는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장부가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1,000억에 영업이익 100억이면 그러면 시가총액 1,000억 찍어야 정상인데 지금 600억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요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될 종목이고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종목들 돈 떼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돌발 변수도 없고 오를 때 거래량 실렸는데 내릴 때 거래량 없고 안 내렸으니까 제가 그때는 뭐 이제 팔고 끝났다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시 내려왔으니까 또 샀다가 오르면 또 팔면 되는 거고 예 요렇게 그리고 그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적정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형이 이랬지 않습니까? 뭐 3,000원 이하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이제 3,500원 이하에서 샀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들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에 뭐 공장이 있고 하니까 뭐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걸 바로 잡았을 때 실적하고 자산 가치를 봤을 때 1,000억짜리 정도는 되는 회사다. 시가총액 1,000억 정도 찍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5,000원입니다. 적정 주가가 5,000원이냐? 그건 뭐 연속성 있는 흐름도 나와야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로 우리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빵빵하게 들어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할인 요인을 감안해서 한 3,500원 정도 이하면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